노만석 그 총장 대행 어저께 하문 하시옵소서. 네, 어제 사표를 이제 사의를 표를 했단 예.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어저께 오후 9시 반에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25분간 사표를 낸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아니 신문마다 그 네. 골라서 돌아가면서 네. 인터뷰 비싸하게 네. 전화로 갖고도 얘기를 하고 네. 드디어는 어제 집에 왕창 불러 모아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뉘앙스가 하나씩 다 다른 말들을 해요. 네. 나는 그 노만석에 대해서 이분이 좀 찾아보니 창녕 사람이에요. 네.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노만석은 검사가 아니었다. 그 사람 검사 아니에요. 지가 경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검사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정승호는 외국에서는 법무부를 정의부라고 부르는 나라들 꽤 있습니다. 네, 네. 정승호는 정의부 장관이 아니었다. 그럼 비겁했다. 정성호는 비겁했다. 예, 비겁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최후의 지령자가 누구냐. 제일 배후에 있는 커튼 뒤에 있는 맞습니다. 지령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면 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려면 네. 누가 이익을 보느냐. 맞습니다. 이 돈 해먹은 사건은요. 네. 돈이 어디에 갔냐. 돈 있는 쪽이 주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은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요 너무 비싼 게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항소 상고 이런 걸 막 남발하도록 해가지고 맞습니다. 억울한 일이 또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마 9월 20일. 예, 9월 20일인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이러니까 오해를 사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저께 노만석 그 직무대행 워딩을 잠깐 들려드리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많이 부대껴 왔다. 부대꼈다. 일단 네. 저쪽이 무슨 쪽입니까? 그 다음에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노만석에 묻고 싶어요. 네가 나하고 한 편이냐? 야, 나쁜 놈아.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더 하셔도 돼요. 화가 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왜 저쪽 이쪽 이래요? 기분 나쁘게. 그 다음에 또 얘 워딩 더 열받으시라고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 정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홀가분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요구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쪽은 네. 지금 현 정권을 말하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네. 집권 세력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우려고 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기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기 입으로는 이렇게 적시를 해서 말하지 못하고 예. 이쪽 저쪽으로 표현을 해서 예. 우리 전 변호사님을 이제 분노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예전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대개 뭔가 방향이 맞았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이제 이 탄핵으로 물러나 버리고 나니까 네. 그 이전에 검찰이 기소해 놨던 걸 네. 다시 뒤집으려면 검찰의 스탠스가 이상해지는 이 스텝이 꼬여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이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을 때 왜 그 즉시 항고 안 하느냐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즉시 항고 하지 마라고 결정을 한 것은 대검에서 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예, 예. 심우정이가 예. 그런데 이번에는 노만석이는 뭐 회의는커녕 이게 문자 그리고 차라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아닌 말로 그 문서로 된 수사 지휘를 받고 했다면 또 모르겠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대들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차관이 선택지를 제시를 했는데 세 개 다 모두 다 항소 포기다. 네. 그럼 뭘 그러면
예, 그 차관이 이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나는 그거보다는요. 아마 이 정승우 장관하고 장관에게 대금이 세 번이나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 번 보고 있을 때 다 내려온 말이 이게 신중을 개라 뭐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 신중 곱하기 3 신중 신중 곱하기 3 그거 깨놓고 말해서 네. 항소하지 마 이 그렇지, 얘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뭐 지나가는 어린애 그렇지. 세하라고 물어봐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정승호 장관은 야, 내가 항소 포기하라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나는 이게 이런 거는 신중을 좀 기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건 늘 할 수 있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참 진짜 웃기는 게요. 제일 내가 이번에 노만석이 한 말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무죄가 나오는 것을 겁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무죄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 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죄가 나온 것을 겁냈다. 내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그 입에서 내 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예의를 차려서 한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이 사건을 두고 그 수많은 부하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예의를 묻고 기소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특경법은 무죄를 받고 한 사건을 항소 포기를 시킨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특경법이 그리고 나는 구형량이 왜 그렇게 적어요. 특경법으로 기소를 했으면 적어도 징역 15년 정도로 구형을 해야 될 텐데 구형량이 왜 그러다 적어요.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에서 충분히 구형량만큼 심지어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형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든 이번에 노만석은 정말 검사가 아닙니다. 노만석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검사 중에 노만석 같은 분은 없었어요. 이분은 정말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리고 정승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차관대에 숨습니까? 이진수 차관대에 숨었잖아요. 자기는 뭐 직접 노만석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 그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문서로 내가 지휘를 했으면 문서로 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문서로 내가 지휘하지도 않았으니까 난 책임 없다는 그런 핑계란 말이에요. 이게.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이제 관련 발언을 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항소에 사실상 반대한 것 아니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정성호 장관 대답이 사실상이라는 말과 법적인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라. 그러면 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거 당연하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성호 장관의 말을 고스란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 네. 사실상과 법적인 것 이것이 다르다고 답한 것은 본인이 항소 포기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시한 것도 아니고 종용했다. 네. 야 우리가 합창을 안 해. 네. 다 이게 이심제 그러니까. 심입니다. 종용했다. 종용한 거죠. 네. 사실은. 아니, 신중 곱하기 신중은 종용입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종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성호 본인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냐면 2019년 7월 8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14년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이었던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를 회고를 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조영건 그때 저 중앙지검장이었죠. 조영건 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표했다라고 이제 고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하고 압생영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황 장관 즉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이제 조영곤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죠.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했지. 응? 맞습니다. 내가 그 기억이 난다.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했지 압력을 준 게 아니다. 그걸 또 찾아오셨네. 네, 그다음에 황 장관도 아니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법사위 소속이었대요 그때 정성호 현재 법무장관이. 법사위 소속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7월 8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의지나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거나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사건을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킨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 그거는 압력 행사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신중하고 면밀히가 똑같이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거 데칼코마니죠. 네. 면밀히 곱하기 3 네, 이꼬르 신중 곱하기 신중.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뜻이 전달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정성호 당시 국회의원이 지금은 법무장관이 되어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신중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사실상 얘기한 거하고 법적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라고 발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요. 이낙연 네. 전 총리는 엄중히 뭐 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엄중 선생이 됐잖아요. 네. 이제 정성호 장관은 신중 선생.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름을 이거-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특검에서 네. 이번 사태의 그 신중 뭐 얘기 때문에 그런지 누구 그 뒤에 또 다른 배우가 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 네. 노만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가 추징하지 못한 환수하지 못한 뭐 7천억이 될지 8천억이 될지 그 돈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 책임져야 예, 된다. 대를 위해서 책임져야죠. 자신들이 불법행위로 이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행정행위를 할 때 이거는 중고의가 있는 겁니다. 신중 곱하기 신중. 이걸 어떻게 고의가 없다고 봐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중고의예요. 미국 법 같으면 중고의로 따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미국은 살인을 해도 그냥 단순 살인, 고의 살인, 중고의 살인 다 달라요. 형량이. 네. 이건 중고의예요. 이건 신중 곱하기 신중이잖아요. 중고의다. 그래서 종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만석은 세상에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이거 한번 보세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이 어려운 사실을 고려를 했다. 이게 그 입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검찰총장입니다. 부대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 수많은 밑에 부하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그러면 자기 책임져야죠. 근데 저는 이 검찰총장을 사실은 윽박지르고 싶지 않아요. 윽박지르지 않고 살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쪽한테 많이 부대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 부대껴 왔다고 하는 게 혹시 공소 취소, 기소 철회 이런 요구도 받았느냐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나와 예. 있는 것은 네, 이진수 차관이 전화를 해서 대화하는 중에 네, 너 말 안 들으면 수사 지휘 해버릴 거야? 네. 라는 말까지는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맞습니다. 되고 있어요. 한 번 했다. 이제 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네. 박 국장 얘기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공소취야. 예. 그거 왜 안 예. 하고 있는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 거죠. 저는- 1심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예. 공소취하를 아니,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여러 가지들을 다른 사건은 또 모르겠는데. 다 합쳐서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앞서서 수많은 탄핵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 보면 검사도 탄핵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됐단 말이죠. 네. 그때 누가 들어 있었느냐? 백현동 수사하던 검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결국은
이재명 관련 재판들 이거를 다 없던 걸로 만들어주면 우리 조직이 살 텐데 이게 참 하기가 참 껄끄럽네. 네. 남의 보는 눈도 있고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지금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저 이재명 정권을 초조하게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내일 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공소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 스스로 부대껴 왔다. 이런 얘기에 참 많이라는 거에 그것이 꼭 이번에 공소 취소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다른 얘기들이 항소 취소가 아니라 다른 공소 취소, 기소 철회 이런 것까지 혹시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을 저는 갖는 이런 거죠.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노만석이가 많은 이야기는 퇴임식 때 하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퇴임식 날짜를 아직 못 잡았는데 퇴임식 날짜를 잡기까지 노만석이 입을 또 꿰매놓으려고 저쪽에서 얼마나 애를 쓸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이미 꿰매졌어요. 이미 꿰매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만석도 뭔가 카드를 가지고 흔들려고 할 텐데 내가 퇴임식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네. 예, 어떻든 그런데 나는 재미있는 게요. 이게 국민적 분노가 만약에 불당겨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요. 오히려 사태를 악화를 시키는 문제가 될 겁니다. 뭔가 하면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설계자로서 전체를 덤비게 쓸 수가 있습니다. 7,800억이든 몇천억이든 간에 네. 1조 원이든 뭐든 간에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내가 대장동을 설계한 당사자라고 한 사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재명이 총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부분 책임에서 총 책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쉽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 이러다가 내가 전부 다 덤비게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적 분노가 불붙으면 이거 뭐야 말이에요. 김만배는 속 빠져나가고 네. 남북이도 속 빠져나가고 네. 뭐야 이거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7,400억 원을 징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 버렸는데 그 박차 버린 거를 누가 시켰느냐, 누가 종용했느냐 이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일단 정성호가 한 거 같고 그럼 정성호는 왜 했지? 결국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한 거 아니야? 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예요. 이 전체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만배한 민간업자들에게만 네. 해서 원래 7,800억에서 400억 정도 추징을 하고 7,400억 정도를 못 받게 돼버린 건데 네.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전체를 총 전 사기극 전부 다 네. 설계를 한 그 총 책임자를 결정권자를 네. 이재명으로 특징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만에 네. 하나라도 네. 이제 이재명 재판에서 앞으로 형사합의 33부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해버린다면 이제 책임은 확대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물론 거기는 대장동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백인동 들어가 있다가 재판이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맞습니다. 워낙 이 나라는 권력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풀들이 또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하여튼 저는 왜 이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어서 공소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거의 독박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독박에도 불구하고 감춰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보호해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거지. 그거죠? 아니 그거죠. 그 네. 사람들 가는 의심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특경법의 배임죄를 빼줘야 된다. 뭐 형법의 배임죄만 남겨놓으면 나중에 공소 취소하기도 쉽고 무죄를 받아내기도 쉽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 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김만배의 7,400억 중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목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건 그렇다고 막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뭐가 돼버립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정도로 추악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것만은 정말 믿고 그러네요. 싶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그 정진상이가 한 녹취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거를 만배영한테 맡겨둬. 라고 아, 이제 말이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정진상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만배영이 우리들의 저수지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저수지가 그럼 무슨 뜻이냐? 누구를 위한 저수지냐? 네. 이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지금 8천억 속에는 분양으로 해서 생긴 이익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네. 어떻게 먹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은 그렇죠.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래서 당초에는 1조 얼마라고 예, 얘기가 예, 나왔었잖아요. 1조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1조 3천억 정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를 빼고 나서 이제 7,800억, 예. 7,400억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분양 거잖아요. 이익이 4천 몇백억 정도가 네. 잡혀가 있었는데 네. 그 돈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방을 밝히지도 않고 네. 뭐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기성이라는 분양업체가 다 먹은 건지 그것도 네. 나누어 가진 건지 네. 모르겠어요. 그 돈도 어디 제수지에 파묻혀 있는 건지 네. 제수지 있다면 내가 찾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재판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괴롭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해석할 여지도 없어 이제 이게 정권 바뀌는 이렇게 됐잖아라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돌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빨리빨리 기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초조감을 예. 계속 북돋우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지법보다는 공소 네. 취소를 빨리 해야 된다. 네. 네.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잘난 척할게요. 네. 자꾸 이번 재판부 중에 세 개가 5개 중에 3개가 84조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는 이 박수현 대변인이 84조 존중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판중지법을. 그런데 84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부 다 우리 국어를 다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를 빼고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재직 중의 범죄예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죄란 말이에요. 지금 5개 지금 재판하는 것은. 네. 그런데 왜 자꾸 84조를 건드려요? 그래서 나 판사들 84조 거론한 판사들이 묻고 싶어. 야, 인마 어디 그런 게 돼 있어? 어? 이 미친놈들 아니냐고 말이야. 어? 국어공부도 안 했나? 내가 헌법 교수 7명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내 기분 맞춘다고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는데 그 존경하는 참 여러 헌법학자들께서 하나같이 그건 재직 중의 범죄입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나한테 거꾸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제가 거기서 또 힌트를 얻으면 지금 만약에 항소 취소 건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소추 사유는 아니네요. 그렇죠? 소추 사유는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 사유는 되죠. 아, 그렇습니다. 예, 탄핵이 된과 동시에 만약에 네. 윤석열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끝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